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 참주의 등장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이 참주가 어떻게 아테네에 무슨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트라토스가 참주 정치를 했지만 이 참주 정치의 핵심은 빈민과 빈농들을 우선시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귀족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중 다수의 그런 힘을 얻고 독재적 정치를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독재자가 마냥 독재만 했던 건 아닙니다. 근데 아테네가 문화적으로 융성하게 된 계기가 바로 정말 그 아이러니하게도 페이시스트라토스가 문화 융성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들 매번 아름다운 그 그리스의 극장 테아트론을 제가 소개해드렸죠. 테아트론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테네 그 아크로폴리스 밑에 보면 디오니소스 극장이 있는데 디오니소스 테아트론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나서 그 각지의 그리스 각지의 테아트론 전성시대를 만듭니다. 이 테아트론에서 뭘 합니까? 당연히 극장이 만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 연극과 그 다음에 집회가 이루어지니까 엄청난 문화적 행사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지금 아테네가 생존 전략은 뭐냐면 워낙 지금 농경지가 척박했기 때문에 밀 같은 게 굉장히 희소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 그 시민들의 먹거리는 대부분 흑해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그 인근에 있는 이 곡창지대에서 나는 밀을 수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밀을 안정적으로 갖고 올 수 있으면 우리 이제 아테네가 생존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흑해로 나아가는 해상 교역로를 확보하게 됩니다. 그 안정적으로 무역이 되기 때문에 아까 이제 각종 문화가 융성하다 보니까 아테네의 최고의 수출품은 아름다운 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당시에 전 세계 최고 인기 수출품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팔고 또 흑해에서 밀을 들여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테네 경제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페이시스트라토스가 정치적으로 계속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게 친농민 정책을 굉장히 썼습니다. 그래서 영농 기자재를 대여해주고 영농 자금을 지원해줍니다. 현대 정부도 이런 거 하잖아요. 바로 지금 이 참주가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아주 그 영특했던 사람이죠. 자,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저렇게 테아트론에서 공연할 다양한 비극 공연들이 만들어집니다. 아이스클로스, 소포클레스, 그 다음에 에우리피데스 3대 비극 작가가 다양한 비극 작품을 공연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그 시대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리스토파네스는 희극을 만들어냈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리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테아트론의 예시입니다. 에피다우로스라는 도시에 있는 원형극장인데 가장 원형에 각각 그대로 남아 있는데 정말 아름답고 과학적으로 만들어진 이 극장입니다. 아테네에 있었던 디오니소스 극장도 이런 식입니다. 똑같은 형식이죠. 여기에 보통 15,000명 이상의 그런 군중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공연이 이루어지냐? 보통 공연이 이루어지면 한 4일 동안 진행이 됩니다. 판 아테나이아 축제 해갖고 아테네 4일간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아테네의 공연은 디오니소스 극장이죠. 이러한 형식의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3일 내내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하루에 보통 한 4편 정도의 그 공연이 이루어지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의 최고의 비극 작가들의 공연이 하루에 3편, 4편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루 종일 연극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비극 작품이 하나 딱 되고 나면 비극 작품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희극 작품을 하나 공연을 합니다. 비극 작품 하나 보고 희극 작품을 합니다. 그러니까 울렸다, 웃겼다, 울렸다, 웃겼다 하는 거죠. 그만큼 아테네 시민들은 아침에 도시락을 싸갖고 가면 하루 종일 여기 앉아서 상상을 해보시죠. 하루 종일 앉아서 연극 공연을 보는 겁니다. 그것도 우리 지금 2000년 동안 살아남은 최고의 연극 등을 그때 보는 겁니다. 지금 살아남은 연극들이 대부분 그때 우승을 하거나 준우승을 했던 그런 작품들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어떤 때 생각하면 아테네의 그 시대로 가는 게 정말 소망입니다. 그 시대에 가서 이 극장에서 그 당시에 소포클레스의 공연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저는 어떤 거라도 다 내놓고 싶어요. 그런데 그리스인들이 아테네인들이 그걸 해낸 거예요. 3일 4일 동안 15편 내외의 그런 연극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거죠. 우리 평생 볼까 말까 그런 연극들을. 그 연극들을 통해서 페이스트라토스는 참주였지만 연극을 통해서 사람들은 자유에 대해서 각성하고 평등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영웅들의 명예로운 활동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연극이 바로 그리스의 학구였던 거죠. 그러니까 참주가 그리스 발전의 토대를 이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역시 참주는 참주입니다. 이 페이스트라토스는 한 60년간 참주를 하는데 그 대를 이어서 아들까지 히피아스라는 아들까지 2대에 걸쳐서 참주가 지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60년 솔론 시대가 있었고 60년 또 참주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난 게 바로 민주개혁가 클레이스테네스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해요. 그 아테네 민주정이 개혁돼 나가는 거 보면 개혁가들은 다 누구냐? 귀족이에요. 민중이 개혁한 게 아니었습니다. 귀족이 민중들의 바람을 읽고 거기에 탁월하게 반응했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클레이스테네스도 굉장히 명문고족이죠. 이 집안이 대대로 이 집정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508년에 거의 100년 후죠. 솔론이 하고 나서 100년 후에 클레이스테네스가 개혁을 하게 됩니다. 클레이스테네스는 어떻게 개혁을 하냐? 귀족정이었다. 혼합정. 혼합정은 솔론이 만들어낸 혼합정입니다. 귀족정과 민주정의 그런 모습을 결합한 거였죠. 그런데 바로 참주정을 겪었습니다. 페이스트라토스라는. 그리고 참주정 이후에 민주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클레이스테네스의 개혁이 있었다. 정말 기발한 개혁인데요. 이때 나타난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테네 민주정을 떠받치고 있었던 부족제도를 완전히 뜯어고칩니다. 부족제도를 4개의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부족 대표들이 민회를 구성하고 또는 그 중에서 이 집정관을 선출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클레이스테네스가 여기서 근본적인 걸 바꾸게 됩니다. 아까 솔론의 개혁 이후에 산악파 또는 해안파 그 다음에 평원파 3개의 정파가 생겨서 갈등과 분열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갈등과 분열을 참주 시대에도 계속 겪고 있었는데 클레이스테네스가 이걸 개혁하려고 딱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평원, 그 다음에 해안, 산악 이 지역주의를 어떻게 하면 깰 수 있을까? 자, 클레이스테네스가 개혁한 건 보면요. 우리나라에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답이 나와요. 저는 그 보관을 갖고 있습니다. 자, 부족제를 개편하고 하나는 민회를 완전 500인 협의회로 만들어냅니다. 아까 그 500인 협의회의 모태가 된 거는 뭐예요? 솔론이 400인이었잖아요. 근데 그 참주가 되면 500인, 400인이 아니라 그 기능을 정지시키는 겁니다. 자기가 민회 전체를 휘두르는 거죠. 그런데 다시 500인을 다시 확대 부활을 한 겁니다. 솔론이 만들었던 400인을 국회를 500명으로 만드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테네 국회를 500명으로 확대해서 만듭니다. 여기서 멋진 개혁이 일어나는데 자, 부족 개편은 어떻게 하느냐? 그 당시에 정파가 3개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해안파, 평원파, 산악파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크게 그 사람들의 기반이 뭐냐면 도시에 기반한 사람, 해안에 기반한 사람, 내륙 산악에 기반한 사람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 이 3개의 구역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구역을 나누느냐? 클레이스테네스는 이 3개의 구역을 각각 10개씩 구를 만듭니다. 트리티스, 구를 만듭니다. 도시의 구역에 10개 구, 해안에 10개 구, 내륙에 10개 구 이렇게 10개 구씩 30개를 만들어요. 자, 30개를 만든 다음에
이 갈등의 핵심이 뭐예요? 도시파와 해안파, 산악파가 서로 갈등하는 거였잖아요. 지역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귀족과 민중들의 이해가 다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타파하고 이렇게 30개씩 만든 다음에 그리스테네스가 전혀 누구도 발상하지 못했던 발상을 합니다. 자, 10개 부족은 10개 부족인데 저렇게 30개로 나눠진 가운데서 나오는 것과 크레스테네는 이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요. 새로운 부족을 만듭니다. 새로운 부족. 새로운 부족을 어떻게 만드느냐? 이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느냐? 도시의 구가 10개 있다고 그랬죠. 도시구에서 하나 뽑아요. 해안에서 하나 뽑아요. 내륙에서 하나 뽑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 3개를 묶어서 하나의 구로 만들어요. 1번. 그 다음에 또 하나, 도시에서 또 하나 뽑고 해안에서 뽑고 내륙에서 뽑아서 또 하나 만들어요. 이 구역은 말하자면 행정구역이기도 하고 선거 지역구입니다. 선거구. 왜냐? 미네에서 지금 500명 미네를 뽑는 선거구역이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할까요? 우리 행정구역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방자치제가 이 시군구가 있잖아요. 광역시가 있고 군이 있잖아요. 우리는 경기도, 충청도, 그 다음 호남, 영남이 있어요. 지금 이 식으로 얘기하면 어떤 거냐면 크리스테네스가 어떤 식으로 한 거냐면 안동을 뽑아요. 안동하고 경상도의 안동, 그 다음에 전라도의 보성, 그 다음에 충청도의 아산, 이렇게 3개의 도시를 하나의 선거구로 만드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됩니까? 완전히 지역을 다 흐트러 놓는 거예요. 이 전국 단위를 10개씩 만든 다음에 해안, 그 다음에 평원, 산악을 3개로 나눈 다음에 3개 각각 10개씩의 구를 만들고 그 중에서 다 하나씩을 뽑아서 새로운 구를 만듭니다. 부족을 만들어요. 이건 인류 역사상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입니다. 근본적으로 지역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지역별로 이 혈연 부족이 중심으로 해안에 있는 명문거족 중심으로 이 구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구마다 귀족 가문이 대대로 집정관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귀족들을 다 기득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걸 다 무너뜨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3개를 묶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안 지역 하나, 내륙 하나, 그 다음 평원을 3개를 묶어놓고 하나로 인위적으로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하나의 구다. 내 구가 어디 있냐면 아테네에 있는 데 있고 저기 30km 떨어져 있는 해안에 있는 어떤 구하고 저기 산악에 있는 20km 떨어져 있는 어떤 구하고 3개가 내 구예요. 그럼 3개 구에서 한 사람을 의원을 또 뽑아내는 거예요. 집정관을 뽑아내는 거예요. 야,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10개 부족을 만들어 놓고 10개 부족별 50명씩 뽑아라 이거예요. 그 50명은 세계 전혀 다른 지역에 있는 3개 구역에서 모여서 하나의 구가 됐잖아요. 그 하나의 구에서 50명씩을 뽑는 거예요. 그럼 10개 부족을 만드니까 뭐예요? 전부 다 5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를 전국토를 그렇게 10개 부족으로 다 섞어서 만드는 다음에 그 중에 500명을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에서 장군을 뽑고 군대를 구성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귀족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응? 말하자면 향토 세력이 있잖아요. 어디 가면, 그죠? 그 명문 거족이 있잖아요. 지방마다.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죠. 제가 그래서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혁명을 저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7년에 한번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를 제시할 겁니다. 언젠가.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다 있죠. 있는데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근데 왜 못 바꾸냐? 전부 다 기득권에 기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여기에 이 토대가 아니면 절대 못합니다. 영남의 토대, 호남의 토대, 충청의 토대, 이 토대를 먹고 삽니다. 계속 역대 정치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이걸 뛰어넘는 발상을 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해보고 싶은 정치 혁명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는 완전히 나라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완전히 혁명입니다. 혁명. 근데 그거를 하려면 엄청난 저항이 부딪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아테네를 만들 수 있었다. 이거의 부작용이 그 이전의 부작용이 훨씬 컸기 때문에 바로 이 개혁을 통해서 아테네는 나중에 제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됐던 겁니다. 자, 그 내용을 공표를 했는데 엄청난 반발이 또 있었죠. 자, 이거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줄까? 이거 제가 그 아고레에 갔을 때 아고레 이 안내판에 있는 거를 간신히 제가 이렇게 캡처를 한 적이 있는데, 자, 10개 부족이 그러니까 이거는 혈연 부족이 아닌 거예요. 과거 아테네는 혈연 부족별로 있었던 거예요. 그 혈연 부족이 뭐냐면 지역의 토대를 둔 혈연 부족이죠. 우리도 집성촌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혈연으로 이루어지고 그 혈연 가운데 유력 가문이 다 정치를 계속했던 그 구조였던데 10개 부족은 전혀 다른 거였잖아요. 크리스테네스가 만든 거는 그 10개 부족은 전혀 관계가 없는 데를 다 엮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 13개의 다른 해안 지역에 있던 구, 내륙구, 평원구를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게 만들까? 크리스테네스는 제도적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10개 부족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잖아요. 10개 부족의 영웅을 하나씩 다 만들어요. 3개의 부에서 가장 희조가 되는 영웅을 하나씩 선정합니다. 그래갖고 아고라에 이 10개 부족의 영웅들을 쫙 동상을 다 세워놓습니다. 지금 우리 광화문 광장에 뭐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은 계속 우리 국민들이 보면서 그를 닮으려고 하고 추앙하고 우리가 숭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모든 아테네인들이 숭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테네인들이 다 모이는 아고라 광장에. 그러면 나는 전혀 관계없던 사람인데 여기 이 구의 영웅은 해안파도 있고 내륙파도 있고 평원파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전혀 관계없던 사람이지만 내 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혈연 중심인 걸 어떻게 하면 깨냐? 이건 지역을 깨는 거죠. 그래서 혈연 중심을 깨는 걸로 해서 법을 또 바꿉니다. 그때까지의 아테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부를 때 항상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아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서양 사람들은 지금도 한번 보세요.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누구 주니어 그러잖아요. 그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을 계속 씁니다. 이름은 똑같고 주니어를 붙이면 그 다음 아들이고 손자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통이 굉장히 깊어요. 여러분들 참전용사비 같은 데 보면 우리는 6.25 참전용사비에도 외국 유럽에서 온 나라의 참전용사들 비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보면 다 아버지와 아들 이름 다 본인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 한 사람을 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전통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아버지 이름 대신에 뭐냐면 구를 하는 거예요. 구. 어느 구 누구. 그러니까 마포구 누구 박경기.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보성이다. 보성구 홍길동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체감을 만드는 거죠. 전혀 다른 지역 사람들이 하나의 새롭게 창설된 구의 이름으로 다 같이 가드니까 구 사람들이 일체감을 갖는 거예요. 이름을 다 붙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도화를 하니까 이게 금방이 안 됩니다. 이게 몇 년이 흐르면 점점점 사람들이 동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장군은 세 구역에서 어쨌든 사람들을 모집하고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 구역에 가서 그들과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크리스테네스가 또 한 게 뭐냐? 우리가 솔론이 개혁을 했지만 그 다음에 문제가 뭐였어요? 참주가 등장했잖아요. 민주개혁을 해놓으면 뭐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독재자가 나타나는데 그 독재자가 나타나려고 하면 추방하는 제도를 만들었죠. 오스트라티즘. 여러분 제가 몇 번 설명을 했죠. 그래서 이 추방하는 제도를 크리스테네스가 만듭니다. 자, 이렇게 여러 이제 그 민주 개혁이 이루어지는데 사업 분야에서도 아테네가 상당한 개혁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 솔론이 아레오파고스에서 하던 최고 법원의 기능을 뭐예요? 상구 법원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미네가 상구 법원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베이시스트라토스는
이 사람도 사법개혁에는 아주 공헌을 했어요. 아테네가 사실은 어느 정도 크기 내면 한 충청남도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규모예요. 아테네 하면 도시국가 하나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주변 전체가 아테네 그 반도 전체가 아테나이에요. 전체가 아테나이. 그래서 보통 먼 길은 한 60km 이상 되고 폭은 한 40km 이 정도 되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사실 아테네 시가지에 있는 사람들은 재판받기도 좋았지만 각종 문제를 재판하는 데 있어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구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페이스트라소스가 순회법정을 만들었어요. 그 농촌도 다니면서 재판을 해줬던 거죠. 여러분들 그 서부 개척 시대 아시죠? 서부 개척 시대에 미국인들이 순회 재판관이 있었어요. 순회 재판관. 그런 게 다 본딴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민중들에게 엄청난 권한을 줬던 사람 있죠. 에피알테스예요. 에피알테스. 이 에피알테스는 이 사람도 역시 하나의 민주 정치의 진일보를 만들었는데 민중에게 재판권을 줬습니다. 민중에게. 아까 그 이전까지는 뭐였어요? 민중이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는데 에피알테스가 비로소 재판도 민중이 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엄청난 권한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입법 기능만 있었어요. 솔론이 400인에 그 다음에 크레스테네스가 500인회를 만들었잖아요. 400인 국회, 500인 국회에서 입법 기능을 했어요. 근데 행정은 당연히 추첨을 했기 때문에 행정관도 추첨된 사람이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사법권을 준 거예요. 에피알테스가. 이건 엄청난 거죠. 에피알테스는 사실 당시에 기몬과 대립됐던 정치인인데 기몬은 귀족적 성격이고 이 사람들은 민중 성격이었어요. 에피알테스가 민중에게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줘버린 거예요. 이거는 또 엄청난 민주주의의 진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민주개혁적인 측면이 있지만 아테네 민주주의의 아킬레스건이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로마는 절대 안 따랐죠. 이게 문제가 많기 때문에 견제장치가 없어진 거예요. 민중이 다 입법, 행정, 사법을 민중이 다 줬어요. 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민중의 폭주가 시작되는 거고 그게 바로 이제 아테네 민중의